이제 반인간으로의 전의 시대, 로보틱아트 인류와 현황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했던 작업들이 이제 많은 경우 이런 로보틱아트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면에 있는 다소 이제 그 시대적 그런 담론, 철학 내지는 어떤 생각의 흐름들 뭐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제 이름이 김현주 찾으면 이제 너무 많은 배우, 여배우 김현주가 있어서 EX 미디어라고 하는 제 나름의 그 작가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인간이 기술사회에서 어떠한 이제 조건에 놓이는가, 뭐 그걸 뭐 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반영해서 표현하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확장 미디어 스튜디오라고 하는 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상, 그 다음에 로보틱 아트,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미디어가 시공간에 확장된 그런 형태로서 전통적 미디어 내지는 뉴미디어 뭐 이런 것들 구분 없이 뭔가 좀 더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예술적 표현으로서 보여지는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 이제 어떤 미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더 이론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랩이기도 합니다. 저희 랩 동영상 살짝 떼지났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슬라이드 잘못 들어가서 전진 교수님 거를 찾아 있는데도 오류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넣은 거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박성준 작가도 저희 랩에서 같이 아주 열심히 활동했던 졸업생 부모님이고요. 영상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 아트, 뭐 로보틱 아트, 미디어 퍼포먼스, 다양한 그런 작품들을 함께 학생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이제 주로 작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작가 희망생이나 아니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미디어 아트 실제 전시를 하고 또 이제 작가로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뭔가 인큐베이팅이 되는 그런 랩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진행했던 로보틱 아트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제 산학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 소개드리고,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반인간으로서의 전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입장,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그 사회적, 오늘날의 사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탈경계라고 하는 데서 더 이상 탈경계라고 할 것도 없는 무경계, 이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의 포스트 휴머니즘. 이건 이제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속에서 포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거조차도 허물어진 어떤 사물 중심의 반인간주의.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물질과 생물을 함께 융합한 그런 물질 생물 중심주의. 논리적 이성을 뛰어넘는 정동적 감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된 그런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보틱 아트의 형태로 많이 이제 작업을 했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작품이라고 하는 거 아트 스쿨에 갔을 때 학부가 이제 그 산업공학이었고, 컴퓨터는 익숙했지만 뭔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상당히 공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창조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건 CG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CG가 이제 그 뭐랄까 저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점점 이 컴퓨터 스크린에 메모되면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좀 약간은 허무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촉각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로보틱 아트는 상당히 이제 이런 저희 어떤 그 부족한 헛헛함을 좀 채워주는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센싱, 그 다음에 액추에이팅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와 제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작업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한 2005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로봇 제작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보틱 아트에는 이런 뭐 사물성, 네트워킹, 움직임, 물질성, 확장 조각적인 그런 성격들이 있어 보이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런 촉각적이고 공간이 확장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결합이 있는 그러한 인간과 사물의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을 앞에 있어 이야기했었던 반인간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미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만들었던 로보틱 아트 작품이었고요. 이 작업을 사실 제가 이제 UMass 로웰이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갔을 때 저는 이제 미술학과 교수였었고 저희 동료들이 어쩌다가 친하게 된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MIT 미디어 랩을 나와서 핸디보드라고 하는 로봇 보드도 만들고 뭐 아무튼 그런 에듀케이션 쪽에 로봇을 제작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로보틱 아트 수업, 로보틱 아트가 아니라 로보틱스 수업을 제가 참가했었어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제작을 했었던 작품이고 인간과 기계의 어떤 공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는 계속해서 제 그 작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때 2005년도에 제작했었던 거를 다시 리메이크한 2014년도 버전의 그 작품이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커다란 석고 덩어리 조각이고 그 위에 이제 몸의 클로즈업된 영상들이 프로젝션 되는 그런 상황에서 로봇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왔다 갔다 센싱하면서 지나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제작했었던 거는 조금 더 약간은 좀 생각이 있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로봇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트윗봇이라고 하는 로봇이고 실제로 이제 트위터 서치한 데이터가 여기 프로젝션 되고 그 로봇은 관객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트위터에 이렇게 글들을 함께 전송해주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간이 가진 외로움에 대한 표현을 했었던 작품이고요. 그 작업, 트윗봇 작업이 좀 확장된 것이 Pieces of Me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봇이 한 5대 정도 설치가 되고 비슷한 식으로 이제 트위터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관계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했던 작업이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퍼포먼스 부분도 함께 기획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같이 실제적인 무용으로 함께 옮겼었습니다. 전시 버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우리의 어떤 아바타, 내지는 어떤 우리를 표현하는 정보들,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림들,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SNS로 옮기고 그걸 밝히고 우리가 뭘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저는 이제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나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나일까 그런 생각은 결국은 이제 내가 하는 모든 SNS 활동까지를 나로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나의 정보는 나의 신체, 나의 정체성 이렇게 SNS까지 뭔가 떠다니는
거 아닐까, 부유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SNS의 데이터들은 그 외로움에 관련된 그런 텍스트들을 계속 사용했었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서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속해가지고 했었던 작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아기 다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아기 다툼은 뭐죠? 미친 듯이 싸우는 게 아기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한국에 왔었는데,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 집안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이 모두가 다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등과 미친 듯이 싸워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여기서는 좀 내밀한 그런 가정 내의 갈등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그 성북동에 있는 캠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레지던스로 나왔던 작업이고, 거기에 되게 오래된 옛날 가옥에서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거였는데, 방이 3개짜리 마당 있고 하는 옛날 집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뭔가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부부를 설정을 했고요. 거기서 그 부부들이 어떤 심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 레이어에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타이틀이 Are we dating the negative feedback of men, machines and animals, 뭐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계 버전의 아기 다툼, 기계 두 마리 서로 이렇게 포인팅하면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이제 닭성하는 영상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부부들의 영상, 이런 것들 같이 준비했었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버전으로 그 아브라모비치와 올레이가 했었던 서로 마주보면서 아라고 소리 지르는 예전에 60년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퍼포먼스 부분으로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분간의 퍼포먼스였고, 오픈 때 진행을 했었고요. 서로 마주보면서 아무 짓도 안 해도 소리만 지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중간에 컨트롤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닭싸움 부분. 닭싸움. 네. 기계가 나오나요? 여기는 이제 기계들이 싸우는 부분입니다. 방마다 쌤은 기계 편, 뭐 동물 편, 사람 편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로봇 앞에 센서 2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팔이 지나가면 그걸 센싱해서 계속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도록 진행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업하면서 같이 저희 극단 열혈예술청년단이라고 하는 극단하고 인연이 맞아서 시리즈의 로봇을 이겨라라고 하는 로보틱 아트 융합 퍼포먼스를 같이 기획을 하고 한 3년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퍼포먼스였고요. 이거는 그리고 할 때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분량의 상당히 긴 그런 연극이었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기술자문 더하기 이제 로봇 디자인, 퍼포먼스를 위한 로봇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 여기 들어간 모든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었어요. 실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로봇 같지는 않은데, 뭐 우리는 로봇이라고 붙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연기를 가르쳐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텍스트들을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읽을 때 뭐 이지 센서나 이런 것들 생체 센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눈동자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음성 파형, 그 다음 이지 센서, ECG 센서들 파형, 이런 것들을 적당히 알고리즘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점수를 내주는. 근데 이제 엄밀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연극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연기를 잘한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음성이 중저음, 남자 같은 경우는 중저음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중저음의 그 프리퀀시가 높으면 점수를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의 바디를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해서 약간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설정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했었던 로봇이 한 6개 정도 저희가 작가들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로봇, 돌아다니는 모바일 로봇.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때리는, 여기서 이제 얘가 좀 이 사람이 배우가 매우 가격해요. 그래서 방망이 이렇게 때리면 여기서 소리가 막 나고 마치 게임처럼 이쪽에서 이제 그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건 진정이라고 해서 이제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로봇이고, 이건 어쨌거나 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뇌파, 그 다음에 이제 ECG 센서들 이런 것들 달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연극이기 때문에 실질적이지 않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어떤 그 기술적인 기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었어요. 연극에서는. 그래서 키넥트하고 그다음 마인드 웨이브를 함께 붙이고 그다음 생체 센서를 같이 결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씬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할 때마다 이제 이름은 로봇을 이겨라지만 그 완전히 다른 배우와 완전히 다른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정의에 관한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정의가 무엇인가, 이때 한참 뭐 박근혜 정부 탄핵 정부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시대였고, 그래서 각 씬마다 저희가 한 개씩 들어가는 로봇 씬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씬,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의에 대한 판별을 하는 그런 굳이 로봇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작을 했었고, 이게 이제 실제 그 퍼포먼스에 했었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사실 깡통 로봇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알고리즘 없는데 뭐 씬에서 필요한 소품으로 제작을 했었던 거고요. 칸트와 아담 스미스를 가지고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그런 씬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논쟁자들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까 그 진정이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하고 웅변을 토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함께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연극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기술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상황, 이런 것들, 포스트 휴먼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연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작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주워왔던 그런 부품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로봇 그 장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작했었던 모바일 로봇이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로봇도 배우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퍼포먼스했던 장면이고요. 매달려 있는 어떤 그 기계 장치로서 장면을 하나 구성했었고, 이거는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제작 과정에서 썼었던 머티리얼들, 이런 식의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얘는 그 사이보그 보슈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입고 공연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 촉수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도록 뒤에 이제 뭐 서브모터를 6개 정도 달아서 진행을 했었던 작업이고,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요. 스모크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노드, 즉 각각의 조음들의 최종 선택은 철저히 자유의지에 맡겨집니다. 아니 제가 뭐 김연아, 뭐 송강호, 공효진 그런 사람들 스타들 많이 받는 건 뭐라고 합니까?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노력 영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 거. 그러니까 임금 격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임금 격차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전체 연극은 한 2시간 반 정도 됐었고요.
한 7개 정도의 로봇이 들어간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 삽입되어서 저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냥 어떤 기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거랑 퍼포먼스용으로 로봇을 만드는 건 상당히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완전히 센서에게 맡기기에는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센서한테만 그냥 무작정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밍도 필요하고 미리 조율된 타이밍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필요했었고,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한 5분 정도의 시퀀스에서 동작을 미리 설정한 부분도 있었고, 앞에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미용소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 거기서 이제 촉수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반 인터랙티브 반 시퀀셜한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고 해서 상당히 연극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좋은 베뉴입니다. 그래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진행했었고요. 초대받아서. 이거는 지금 제가 영상 아카이브도 못 만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 인간과 사물에 대한 사랑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물절학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까지 같이 넣어서, 인간도 이제 여러 인간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동성 간의 사랑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감독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랑 판정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에로틱한 사랑, 뭐 플라토닉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 또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같이 공연에 사용했었고, 김기훈 작가 저희 학교 학생이었을 때 랩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아주는 로봇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로봇한테 안기는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도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또 동문인 유서영 씨가 제작했었던 그 두 개, 그러니까 커다란 로봇이랑 좀 땅딸만한 로봇이, 로봇 간 인터랙션이 같이 결합돼서 한 놈이 서로 사랑해 하다가 이제 뒤로 발라닥 넘어지는 그 재밌는 시퀀스를 또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적 기계라고 해서 기계에 대한 좀 더 포에틱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진행했었던 개인전 전시였었고, 공간이 별로 크지 않아서 이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로봇을 좀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기계, 하지만 이제 그다지 별로 기능적으로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물이 있다라는 거 자체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명상적이고 뭔가 하나 쉬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상과 실상, 그리고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가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로봇이면 로봇, 사물이면 사물, 이런 것들을 확장해가는 그런 것을 작가로서 추구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확장 미디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